안녕하세요. 우주 생생뉴스 Y입니다. 오늘은 슈퍼애니메이션 2편인 SMSF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연금을 남에게 맡기기보다 직접 운영해 보고 싶다든지 부동산 투자에 내 연금을 갖다 쓸 수 있을까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SMSF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SMSF란 Self-Managed Super Fund의 약자로 시중의 연금회사에 내 연금을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운용하는 펀드를 말하는데, 내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슈퍼에 쌓인 돈을 꺼내 쓸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연금을 다른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내가 만든 펀드 계좌에 들어가게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돈은 퇴직을 한 후에나 꺼내 쓸 수 있지만 운영을 내가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만든 펀드 계좌는 SMSF 룰에 따라 설정하고 등록하는 과정이 있고 매년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내 돈을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감사하는 방법으로 오딧을 강제사항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이 셀프 매니징 슈퍼펀드, 이제부터는 SM이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이 SM과 다른 연금 회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멤버의 수인데요. SM 같은 경우는 멤버를 최대 4명까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가족끼리 슈퍼를 모아서 함께 만듭니다. 참고로 고용주와 고용인은 이 SM을 절대 함께 만들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부부와 아래 직원 2명이 합쳐서 SM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SM은 트러스트로 운영되는 만큼 기본 트러스트법을 대부분 따르고 있는데,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제 영상이 따로 있으니 한번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모든 슈퍼펀드를 트러스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에셋 프로텍션, 즉 자산 보호가 되는 확실한 구조라서인데, 그냥 SM의 멤버들이 트러스티로 펀드를 관리할 수도 있고,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를 트러스티로 앉히고 멤버들이 이사로 활동하면서 투자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기본 트러스트 구조와 좀 유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운영하는 펀드가 되면 다른 회사에 돈을 맡기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긴 하지만 내 펀드를 운영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비용을 비롯해 텍스 리턴도 따로 해야 하고 감사도 받아야 하므로 매년 들어가는 회계 비용 등이 있어서 현재 내가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와 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나가는 비용을 비교해서 코스트 이펙티브 한지를 생각한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IC에서는 SM의 비용을 고려할 때 연금 금액이 20만 불 이상은 되어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접 펀드를 운영할 때는 총 펀드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들어가는 회계 비용이 같은 반면에, 보통의 펀드 운영 회사들은 내 투자 금액에서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로 떼가기 때문에 연금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연금의 규모가 20만 불 이상일 때에는 일반 펀드 운영사보다 SM 운영하는 비용이 싸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SMSF를 운영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일 먼저 SM 운영하기 위한 설립 비용이 적게는 2,500불에서 많게는 1만 불까지도 듭니다. 이 비용은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회사도 설립하는 비용에 트러스트 디드를 만들고 ATO에 등록하는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이런 SM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이 유지 비용은 필수적인 비용과 선택적인 비용이 있는데요. 우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매년 들어가는 기본 회계 비용입니다. 텍스 리턴을 포함한 오딧 등의 감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에 선택적인 유지 비용은 멤버들의 트러스트 디드를 수정한다든지 투자 자문을 전문가에게 구하는 등의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를 해서 이익만 남기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를 할 때 들어가는 자산 비용이 있겠습니다. 우선이 부동산을 투자하신다면 등록세 같은 스탬프 듀티도 있고, 자산을 팔고 나면 내야 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 비용이 다른 투자와 다르게 적용되는 점이 이 SM의 장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SMSF의 장점은 무엇인지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부터 이야기할 장점은 꼭 셀프 매니지 펀드만의 장점은 아니고 다른 슈퍼 펀드들도 받는 혜택이긴 합니다.
SM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장점으로 하고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슈퍼펀드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첫 번째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컨세셔널 레이트인 1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인컴이 높을수록 이 혜택이 커지는 건데 연간 금액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를 한 후에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입니다. 사실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CGT를 제대로 해석하자면 부동산뿐만 아니고 컬렉터블에 해당하는 수집품인 고급 차나 미술품, 비싼 와인, 주식 등을 사서 이득을 남겨도 이 CGT가 적용됩니다. 개인이 사서 이익을 남기면 이 양도소득을 그 해의 인컴에 추가해서 세율을 매기는 반면에 슈퍼펀드를 운영해서 이익을 남기면 일정 세율인 10%만 내면 됩니다. 게다가 슈퍼펀드의 목적은 퇴직연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연금 운영 중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이 10% 세금이지만 이 부동산을 은퇴할 때까지 갖고 있다가 퇴직 후에 이제 연금을 정리하면서 팔게 되면 세금이 0%입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적은 금액으로 SM 운용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이야기한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서 연금으로 주택 구입도 가능하지만 커머셜 부동산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부동산 투자 부분이 연금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related party, 즉 관련이 있는 사람과의 거래는 제한합니다. 즉 연금의 멤버로 부모님과 자식이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자기 집을 연금으로 싸게 넘긴다든지 자식의 집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연금으로 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 있는 사람 간의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 커머셜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인 멤버가 변호사 사무실을 빌릴 때 연금으로 산 부동산에 들어가서 렌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직인 의사, 변호사들이 자신의 오피스를 연금으로 구입하고 연금에 꼬박꼬박 렌트비를 입금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런 투자 내용은 각 개인마다 다 다르고 민감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옛날 연금법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대출입니다. 연금으로 부동산을 사려면 우선 돈이 많이 들어있어야 연금으로만 사겠지만 연금법이 수정되면서 적은 연금 1, 20만 불로도 돈을 더 빌려서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법이 바뀐 데 기여한 회사는 테스트라입니다. 테스트라가 민영화될 때 정부에서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굴리는 연금회사, 펀드 등의 주식을 많이 넘겼는데요. 당시에 딜을 할 때 이 연금회사와 펀드들이 테스트라 주식을 사면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되고 몇 년 후에 갚아도 된다 이런 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연금회사들과 해석을 해보니까 주식을 먼저 받고 돈을 나중에 갚는다는 것은 이 돈을 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되었죠. 그래서 이 연금법까지 수정을 해서 연금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시 이 법을 재해석해서 아이 그러면 부동산을 살 때도 돈을 빌려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은행과 딜을 한 거죠. 은행에서 아직 일반적으로 SM으로 대출을 하는 과정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또 은행마다 규제로 인해서 SM으로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안 되는 은행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야 되겠고요. 이 부동산 투자는 연금을 운용하는 데 이제 관심이 크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례도 많기 때문에 다른 영상으로 한 번 더 알아보기로 하고 이제 어떻게 SMSF를 시작할 수 있는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How to set up SMSF인데요. 이 셋업하는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설명드렸듯이 이제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베네피셔리도 정해서 멤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트러스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멤버별로 어떻게 혜택을 줄지 등의 이제 트러스트 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트러스트 디드를 만들 때 SMSF의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ATO에 폼을 받아서 사인하고
네 번째로 ATO에 등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립된 SMSF에 연금을 넣으면 됩니다. 사실 이 단계는 회계사에 가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더 자세히 자문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셀프 매니지 슈퍼펀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 셀프 매니지 슈퍼펀드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